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게 상황이 심각한데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갔다뇨. 이게 세계 GDP 5위였다가 6위로 간 나라에서 굶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뇨. 임금 상승률은 별로 안 큰데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으로 다들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엔에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거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극심한 빈곤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인데요. 이 사람이 북한 이런 데 가야겠지만 영국에 갑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인구의 5분의 1인 1,400만 명이 빈곤 속에 살고 있고 400만 명은 빈곤선보다 50% 아래이고 무려 140만 명이 생필품을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기 트러셀 트러스트라고 자선단체가 있는데 영국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해요. 이 푸드뱅크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인데요. 기부받아서 그 돈으로 음식을 사거나 혹은 음식을 기부받아가지고 그 음식을 나눠주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코로나 위기 때 보는 소포만 해도 25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런 푸드뱅크 지점의 숫자가 영국 전역에 있는 맥도날드 숫자보다 많다고 해요. 푸드뱅크 직원 말을 들어보면 더 놀랐습니다. 앰뷸런스 요원, 학교 선생님들이 음식 살 돈이 모자라서 푸드뱅크에 온다고 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동일수록 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아동빈곤은 영국의 아동빈곤 행동그룹 CPAG에서 정의하는데요. 부모가 음식이나 주택, 의복과 같은 기본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을 때 빈곤 아동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영국 아동 3명 중 1명이 현재 상태가 이렇다고 하네요. 게다가 흑인 및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무려 46%가 이런다고 하네요. 학교 급식 지원단체인 셰프스 인 스쿨스는 친구가 가져온 음식을 훔쳐갖고 집으로 가져가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운동장에 숨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마치 우리나라 6, 70년대 검정고무신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엔 산하의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영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유니세프가 영국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건 생긴 지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BBC의 한 다큐멘터리를 볼게요. 실제 영국인들의 삶을 화면에 담았는데요. 이렇게 선불제 전기를 써서 전기를 아끼고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을 받고 이렇게 받은 음식도 친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 동쪽의 전쟁 때문에 연료 비용이 너무 올라서 차를 안 쓰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먼 거리 출퇴근을 하고요. 아이가 셋이지만 차를 운행 안 하고 자전거로만 갑니다. 그리고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옵니다. 집에 사정이 어렵다는 걸 이 정도로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만 I'll get something later. 좀 큰 아이들은 알고 있죠. 엄마의 사정을 헤아립니다. Are you genuinely not hungry? Okay. Right. Okay. Okay, I'll believe you. 이 가족도 엄마는 배부르다고 하네요. 힘들어합니다. 혹자는 1970년도보다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한번 1970년으로 가볼게요. 1970년대 영국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병이라 불리는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생산성에 예산은 복지 지출로 죄다 나가고 산업계는 잦은 파업 등으로 산업이 망가져 있었고요. 심지어 IMF 구제금융도 받게 됩니다. 이때 마가릿 대처가 등장합니다. 영국병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행하는데요. 대처의 정책에는 브리티시 텔레콤 및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같은 국유 기업을 민영화시키고요. 노동조합을 때려잡고요. 금융 부분의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시키는데요. 결국 런던의 금융산업이 급속도로 확장을 합니다. 런던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고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오고 엄청난 부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런 투자금이나 성장의 혜택이 금융산업으로만 가고 부가 런던에만 집중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화됐고요. 게다가 기존의 세금으로 돌아갔던 국영산업과 보조금이 지급됐던 중공업 감산, 제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이런 산업들이 몰락하자 기존의 중산층 가족들이 전부 해체되고 부자와 극빈층으로 나눠지는 이 양극화가 엄청 심해집니다. 영국의 물가 인상으로 특히 식료품 인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엔겔 지수가 높은 저소득층이라는 걸 생각하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아니 무슨 7, 80년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저 때 정책 한 번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2020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냐?
그렇죠. 저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겼고요. 그 방향으로 경제가 성장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다들 브렉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렉시트 엑시트의 줄임말이죠. EU에서 나간다는 뜻이고요. 2016년에 영국에서 EU에서 나갈까 하는 국민투표가 열려서 국민들이 찬성으로 나가자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탈퇴하게 되는데요. 아니 갑자기 국민투표를 왜 한 거냐? 왜 나가자고 갑자기 그런 거냐?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영 제국의 자존심 같은 거죠. 국민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좀 살리고 법 규정, 정책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하고 싶다는 거죠. 솔직히 이건 그냥 구실질에 불과하고요. 진짜 이유가 두 개 있습니다. 진짜 이유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이게 EU에 내야 하는 분담금이 많은 거예요. 이 돈이 영국이 많은 돈을 내게 되면 소위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놈들을 먹여 살리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돈도 많이 내는데 저들이 경제 위기를 일으켜가지고 같이 묻어가니까 짜증나는 거죠. 이 돈을 차라리 우리 국방에 더 쓰고 교육에도 더 힘쓰자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 이게 진짜 컸는데요. 바로 이민 때문입니다. 당시 2016년 이쯤에 시리아에서 난민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 하는 거는 제 시리아 시리즈를 보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여튼 이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영국이에요. 영국 경제가 그래도 그때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고 영어를 쓰니까 좀만 여기서 구르다가 딴 데로 가면은 영어를 세계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인자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인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겁니다. 브렉시트를 하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지금 2, 3년 정도가 지나서 그동안 코로나를 겪어보니 이 경제 상황이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2023년 예측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도 플러스 0.3%인데 혼자 마이너스예요. 여기 물가 상승률도 보면 2023년 1월 아직도 10.1%입니다. 미국이 6.5%고요. 우리나라가 5.2%인데 거의 2배죠. 게다가 식품 물가 상승률은 15%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한데요. 여튼 브렉시트 이후에는 GDP는 원래보다 5.5%가 줄었고 투자가 11%, 무역이 7% 감소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냐 그래? 네, 브렉시트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줄 몰랐던 거죠. 첫 번째로 무역 입장에서 통관이 복잡해집니다. 기존 EU 내에서는 상품과 재화,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세금의 통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전 같은 경우는 물건을 유럽에 자연스럽게 보내고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이제는 무역 장벽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는 회사도 유럽에 관세가 생기고 배송 기간도 길어지죠.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EU와 같은 걸 대체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근데 EU 입장에서 영국을 대체할 만한 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아쉬운 입장은 영국이에요. 두 번째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합니다. 외부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죠. 왜냐? 런던이 이제 더 이상 그만큼의 매력이 없어요. 굳이 이유가 아닌데 뭐 여기다 지사 같은 걸 세우다가 여기다가 투자할 이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유럽의 가난한 나라 혹은 유럽 밖에서 온 사람들이 저렴한 노동비로 여기서 밑바탕 일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유가 아니라서 쉽게 오질 못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니 식당, 병원, 상점 등등뿐 아니라 뭐 트럭 운전기사, 창고관리, 제품 상하차 같은 물류까지 원활하게 운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류가 안 되니까 제품이 부족해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르죠. 게다가 농장 같은 데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일했는데 이거 오질 못하니까 농산물 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제 브레그레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브렉시트와 리그렛이 합쳐진 말이어서 브렉시트를 괜히 했어 후회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리즈 트러스라는 전 총리가 나섭니다. 근데 완전히 헛발질을 하는데요. 이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요. 복지는 늘리되 세금은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시장은 이거를 양적 완화를 해서 빚을 더 늘리겠다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더 안 풀리게 긴축 재정에 들어가는데 혼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운드화는 대폭락을 하게 되고 물가는 더더욱 산으로 가버리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리즈 트러스 총리는 취임 45일 만에 잘려가지고 역대 영국 최단기 총리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은 더욱더 몰락하게 되는데요. 현재 매우 안 좋은 상황을 영국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국이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